자, 첫 번째 단원 당시에 관련된 나론이죠. 그래서 용어의 정의부터 먼저 시작을 좀 해보면 숫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문자 사이에 곱셈만으로 연결된 식을 단항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지? 그래서 예를 들어서 3xy는 3 곱하기 x 곱하기 y 꼴로 곱셈으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단항식인데 x분의 3 얘처럼 얘는 3 나누기 x꼴로 나눗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항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. 그지? 그리고 단항식 또는 두 개 이상의 단항식의 합으로 연결된 식을 다항식이라고 얘기합니다. 뭐 다항식에 포함된 각각의 단항식을 그 다항식의 항이라고 얘기하고요.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그 문자의 개수라고 이야기합니다. 다항식에서 곱해진 특정 문자의 개수를 그 문자의 차수라고 이야기하고요. 다항식에서는 각 항의 차수 중 가장 높은 것이 그 다항식의 차수가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? 이 다항식은 x에 대해서는 2차식이지만 y에 대해서는 1차식이 됩니다. 라는 것도 중학교 때 배웠죠. 그리고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개수는 다르지만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죠? 자, 이러한 다항식을 정리를 할 때 우리는 특정 문자의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그 반대의 경우를 오름차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 대부분의 경우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놈에 대해서는 오름차순은 그런 것도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. 자, 연산의 기본 법칙에서 나와 있는 것도 중학교 때 우리가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교환 법칙 가능하고요. 결합 법칙, 분배 법칙 가능합니다. 그죠? 자,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 있는데 여기 거는요. 정리를 좀 할게요. 얘는 반드시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. 동류항끼리 내림 차순으로 한 번에 적습니다.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문제들을 풀 때 p 플러스 q 여기 있는 예를 한번 볼까요? 지금 우리 책에는 이게 p 플러스 q, p 마이너스 q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. 얘를 괄호를 없애놓고 쭉 나열을 한 뒤에 적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죠. 괄호를 없애서 쭉 나열해놓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절대 이렇게 풀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생략할 거예요. 이거는 생략하고 풀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. 고1 때 얘가 연습이 되지 않으면 고2, 고3 올라갔을 때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속도가 딸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숙달시키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기본적인 이런 당식의 계산 부분들 두 개 정도 풀어보고 뒤로 넘어갈게요. 자, 1번 문제. 다음 다항식 중에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죠? 자, 여기다가 줄을 좀 그어놓을게요. x에 대한 부분에 줄 긋고 여기에 이렇게 적습니다. x 이외의 문자는 상수로 취급합니다. x 이외의 문자는 상수로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. 그러면은 1번에 지금 x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먼저 나왔어요. 그죠? x에 왜 직선이 되지? 여기에 x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1번은 틀렸고요. 자, 2번 x에 대해서 2차 그 다음에 x 1차입니다. 근데 여기 있는 y라는 거 y제곱이라는 거는 뭘로 취급하자? 상수항으로 취급해야 돼요. 그래서 2번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적혀야 되겠죠.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의 3x 플러스 2y제곱에 플러스 1이어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3번 x에 대한 내림차순인데 역시나 제곱항 2차항이 저 뒤에 와 있으니까 얘도 틀렸어요. 그죠? 자, 4번 2차항 그 다음에 1차항이 와야 되는데 상수항이 먼저 왔으니까 얘도 틀렸네요.
5번 x에 대해서 2차항이고요. x에 대해서 1차항이고 그 다음에 y가 들어가 있는 건 상수항으로 취급합니다. 얘들 전부 상수항이에요. 따라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것 골라라 그랬으니까 5번 되겠죠.